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인생이 막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호입니다. 인생의 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당신이 심는 씨앗, 가꾸는 흙, 소중히 여기는 꽃, 그리고 뽑아내는 잡초는 모두 그 정원의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의 색깔과 생동감은 우리가 함께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크게 좌우됩니다. 오늘 저 정주영은 제 여정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정원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할 잡초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잡초들은 때때로 화려한 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생명력을 조용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특정한 말을 사용하며 당신은 그것들을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인 나는 정말 운이 없어 부터 시작해 봅시다. 나는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말을 모든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운명, 상황,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외부 요인을 탓합니다. 현대 건설을 이끌어오면서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저는 종종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성공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의 훌륭한 사람들의 도움에서 비롯된다고 항상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의 유일한 이유로 운만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말 뒤에는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배우고 성장할 기회도 앗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실패가 운명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의미 없는 순환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거센 파도와 바람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방향타가 고장났는지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일터에서 저는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스스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었는지 묻는 대신 파트너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탓하는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또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라는 격려를 받았을 때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성급하게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와 의지까지 갉아먹는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의 원인을 불운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성장을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대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부정적인 불평을 듣기 위해 귀중한 성장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정원이 항상 빛나도록 당신의 여정에서 올바른 동반자를 선택함으로써 말입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 정원을 시들게 하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는 것이 괜찮을지 자문해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는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명하게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 뒤 방금 할 일이 생각났네요 와 같은 변명을 부드럽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나는 부정적인 말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마치 다가오는 폭풍을 피하듯 그들과의 연락 빈도를 서서히 줄여나가십시오. 당신의 마음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당신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합니다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이 두 단어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현대 건설을 이끌어오면서 저는 능력보다 진심과 감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감사가 부족하면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간단한 말들을 하지 못할까요? 저는 깊은 내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약간의 오만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모든 관계의 핵심인 상호관계를 파괴합니다. 저는 식당 직원을 작은 실수로 꾸짖는 손님이나 팀의 공로를 한마디의 감사도 없이 모두 차지하는
관리자와 같이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그들이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당신의 감사와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초청이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할 용기를 내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더 깊은 연결을 키우는 시원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반대로 결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서서히 당신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일터에서 자주 들었고 그것은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리더로서 저는 각 개인의 강점을 인식하고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임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없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현대건설을 이끌어오면서 저는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제 팀원들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종종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쓸모없다고 부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전체 팀에 해를 끼치고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잠재력을 억누릅니다. 현대건설을 이끌면서 저는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무능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직원 개발을 성급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과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약함의 표현입니다. 비난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보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누군가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릴 때 저는 그들은 이 점에서는 서툴지 몰라도 다른 귀한 자질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와 같이 다른 관점을 부드럽게 제안합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비난한다면 저는 침묵하고 거리를 둡니다.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이 주된 주제가 되는 모임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이 가꾸고 있는 마음 정원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관계에서 보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관계는 균형 있는 주고받기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생각하고 친절을 미래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봅니다. 그들에게 당신을 돕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수확할 날을 기다리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들은 차갑게 변하거나 원망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전에 당신을 도왔을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친절해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아시나요? 당신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죄책감 대신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부담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때 압박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작은 부탁이라도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번에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건강하게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지원을 서서히 줄이고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친절은 귀중한 자산이며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관계들만이 당신 삶의 정원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곳입니다.
저는 유해한 관계들이 제 에너지를 앗아가게 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4가지 위험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든 관계가 순수하다고 쉽게 믿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끊어야 할지에 대한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현명함입니다. 관계는 라디오의 볼륨 버튼과 같습니다. 완전히 끌 수도 있고 단순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상사에게 부정적인 습관이 있다면 완전히 연락을 끊을 수는 없지만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일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십시오. 그들이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부드럽게 자리를 뜨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화를 보호하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가족,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그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 삶에 지나치게 간섭할 때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좌절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기대 때문에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경계를 마음속에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독립적이고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에 전화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대화 시간을 짧게 해보십시오. 그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속의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건설을 이끌어온 제 여정을 바탕으로 당신의 마음 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실패를 부른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그들이 성장을 멈췄다는 신호로 간주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감사합니다나 죄송합니다라고 거의 말하지 않는다면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거만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한 후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돕고 나서 항상 보답을 요구한다면 그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신호들만으로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삶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독특한 회사의 CEO인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누가 당신의 회사에 들어오도록 허용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가치인 당신의 마음과 평화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때때로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끝내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번성하는 삶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제가 나눈 4가지 신호 실패를 부른 탓으로 돌리기, 감사 부족, 다른 사람 무시, 보답 기대는 당신이 관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당신의 회사, 즉 당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차분하게 살펴보십시오. 누군가와 거리를 두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제가 현대건설을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처럼 고귀한 자기 보호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그에 대해 사과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조종사이며 당신 자신의 가장 훌륭한 관리자입니다. 이 기준들을 믿고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데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의 나눔이 당신의 삶의 관계에 대해 숙고하는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정원이 빛나는 꽃과 당신이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친구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